이런 조감도 분양사의 내용만 싸다고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조감도와 또 시행사의 어떤 사업 프로젝트, 이런 시공사 시공 능력, 이런 세 가지만 그 분양사 오셔서 굳이 보시면 바로 결정하십니다. 그럼 이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임야 전원주택 매매 시 꼭 알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촬영할 때 이 내용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토목 용어라든가 도면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 후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3년 전에 계획을 했던 어떤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내용부터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큰 타이틀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치보다 도면 이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제 예전에 보면 전원주택 단지의 개념이 지금은 타운하우스 혹은 세컨하우스로 많이 이제 이름이 불리어지는데, 그 타운하우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부지를 선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경치보다 도면 이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도면만 보고 아니면 또 이제 현장 가서 대충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저기 임야에 우리가 개발 때 타운하우스가 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경치만 봅니다. 경치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 임야를 타운하우스를 매매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아요.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좀 피해가 많은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제 구조물 설치 여부 확인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지 조성 사업으로 합니다. 그 기준들은 이제 주택법에 의거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보통 기준은 이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혹은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전원주택 단지 대지 조성 사업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행사들이 아는 부분인데 블로그에 검색해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도 우리 토목도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그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강의 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기서 어떤 포인트만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 토목도면이 여러 도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현황표면도, 우리가 측량에 있는 현황표면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적도도 있고요. 자, 이제 시설 계획 표면인데, 시설 계획 표면도 이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한 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때 가장 중요한 종단과 횡단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종단면도라고 합니다. 종단면도라고 하고, 이제 세로로 했을 때가 이제 횡단면도라고 하는데, 토목에서는 이 두 가지 말면 여러분들께서 다른 블로그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에 이 두 가지만 내용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타운하우스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양이 조감도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이제 이렇게 어떤 매매를 하려고 많이 이제 분양사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임야에 이렇게 있지만, 그냥 이제 도면상에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전원주택 단지를 좀 매매를 하세요. 근데 이제 막상 매매를 하셔서 여러분들 건축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경사 자체가 이제 타운하우스라서 평지로 이렇게 편편하게 된 줄 알았는데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사된 데는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뭐 테라스 구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평지 구조에서 이제 주택을 신축하다 보니까 단독 전원주택 단지 부지를 매매하고 나시면 경사가 이제 이렇게 뭐 10%, 5% 아니면 3%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이런 횡단면도 자체가 이렇게 평지가 되는 게 아니라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집을 못 짓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낮은 곳에 이제 보강토라든가 아니면 돌삭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이런 타운하우스를 보실 때는 항상 내 부지가 종단면도, 횡단면도를 보고 평지인지 아니면 사면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를 평지화를 시켜서 우리한테 계약을 시켜주는 건지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또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강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가 보통 해배라고 합니다. 1 곱하기 1이 제곱미터인데 해배가 보통 이제 한 20만 원 전후로 이제 보강토 비용이 시공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해배가 쌓으면 여러분들께서는 토지 매입을 다 하고 나서도 건축 시공비를 하고 나서 부대적으로 부대 토목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게 타운하우스를 매매할 때 항상 여러분들 토지의 종단, 횡단면들을 꼭 보고 사면이 아니고 평지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조감도 분양사의 내용만 싸다고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호수 계획 표면도인데 제가 이건 좀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면 당과 부지와 이제 그 어떤 돌쌓기가 돼 있다든가 보강도가 좀 돼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전원주택 단지 부지를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마당을 좀 넓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최대한 또 보강토 쪽으로 붙이다 보니까 이 우수, 특히 오수 계획 표면들을 간과했죠. 그 사업주도 간과하다 보니까 정말 황당한 사건이, 집 앞이 보통 마당이지 않습니까? 집 앞이 마당인데 건물을 너무 구조물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오수 관로로 놓을 자리가 없던 거예요. 그 오수 정화조라든가 이런 시설을 마당에, 뒤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마당에 매설해 가지고, 보통 우리가 정화조로 이제 매설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수 가스 때문에 이렇게 환기구를 돌죠. 그러니까 마당 앞에 이 환기구가 돌아가는 걸 봤어요. 정말 황당하죠. 타운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경치를 즐기면서 좋은 공기를 맡아야 되는데 경치는 좋은데 앞에 이제 오수 환기통이 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계에 표면되어 있으면 이제 우수 관로, 오수 관로 별로 점선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볼 필요 없지만 다만 이제 시행사들이나 이렇게 도면을 가져왔을 때, 조감도랑 가져왔을 때 오수 라인은 어디로 빠지는지 한번 체킹을 해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이유가 정화조를 뒤에 빼면 공간 자체가 이제 건축물 공간 마당 자체가 좁다 보니까 어떻게든 가성비가 높게끔 여러분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꼭 잘 하셔야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지금 중요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만 보고 이제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감도나 이런 거는 보면 지적 안에서 전부 다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입하고 싶은 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임야에서 타운하우스든 근생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100% 그게 흙이라고만, 토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잘못 걸리면 안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반이 나오면 보통 시공이나 시행사에서는 그 내부 도로 경사를 또 약간 좀 급격하게 올린다든가 아니면 또 같은 부지 내에서 단차를 둡니다. 왜냐하면은 이 브레이크질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지적도만 보지 말고, 지적도를 볼 때는 항상 그 임야에 어떤 지질 조사를 했는지, 그거 안 했으면 이게 안반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하게 계약 사항에 한번 체킹을 해 보셔야 돼요.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또 지질 조사만 했다고 할지라도 또 그 안반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타운하우스를 매매하려고 하면 조감도로 가져가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질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장님들이나 오래 산 분들한테 한번 내용을 들어보면 여기가 100% 거의 토사다, 아니면 안반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비는 고정을 시켜도 또 이제 높이 차이가, 집과 집의 높이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한번 체킹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물탱크 시설인데, 보통 이제 이런 타운하우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타운하우스의 물탱크, 수도권 인근에는 이제 그 물탱크 시설도 있고 상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있는데 보통 지방에 보통 이제 하면은 타운하우스라면 거의 대부분이 상수 관로가 이제 매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부지 내에 이제 물탱크, 보통 10톤이든 15톤이든 물탱크를 위치를 하는데, 보통 물탱크는 제 타운하우스 상단에 지적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을
커트를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물탱크를 시설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요즘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가물어요. 가물기 때문에 물탱크만 설치한다고 해서 당장 그때 물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없는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물탱크에서 물이 고갈돼서 안 나온다면 또 상수관로도 없다면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되는데 시행사들이 그런 거 많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탱크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물탱크의 용량도 지금 몇 톤짜리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요즘에 이제 촌에도 이제 지방 정비 사업을 많이 합니다. 주민수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수 관로가 추후에 뭐 2년, 3년 뒤에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시군에 꼼꼼히 한번 체킹해 보시면 됩니다. 하면은 보통 이제 상수과나 하수과 아니면 상하수도과에서 이거는 연차 사업으로 이 구간에는 우리가 지역별로 2020 몇 년에 뭐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계획조차 없으면 아직까지는 상수 관로가 이제 너무 메인 관로가 멀리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물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중요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야에 무연고와 유연고 이런 묘지가 되게 많아요. 임야에 거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야를 매매하고도 이 분묘 기지권 때문에 많이 소송이 걸리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임야 사실 분들은 묘지가 있는지도 한번 장묘업체 한번 꼭 의뢰하셔가지고 한번 받아보시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보통 비용은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사실 때 꼭 사시기 전에 장묘업체한테 무연고가 있는지 있으면 또 개장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우리 타운하우스를 할 때도 대부분 이제 지방에는 보면 이런 임야를 개발하는데 우리 법적으로 산지관리법상 묘지 분묘 중심에서 5m는 일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하기 때문에 이런 타운하우스를 할 때는 보통 이제 5m는 아니고 이제 그런 어떤 시설 때문에 더 많이 일격은 합니다. 일격은 하는데 여러분의 타운하우스 위치 인근에 뭐 좌측이 됐든 뒤가 됐든 인근에 묘지 시설이 있으면 물론 이제 자폐 식절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어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찝찝하죠. 찝찝합니다. 있다는 걸 알고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경계부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타운하우스를 매매할 때는 경계부에서 뭐 한 20-30m는 한번 직접 발품을 팔으셔서 개발 전에 또 매매 전에 발품을 팔으셔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걸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킹하셔서 이거는 법적인 어떤 허가사항과 별개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 체킹하시면 이왕 여기 토지보다는 또 다른 토지를 매매하시는 게 좋은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임야 매매를 할 때는 꼭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사실 여러분과 안전하고도 직결돼 있고 또 이제 좋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를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뭐 초입부나 중간 부분은 괜찮은데 맨 상단부, 맨 안쪽의 윗부분 같은 경우는 절개지를 만들어 버리죠. 왜냐하면 우리 사업구역과 이제 사업구역 바뀌기 때문에 절개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서 절개지 부분에 이제 단차가 좀 많이 사면이 발생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도면상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게 이제 안전과 정말 직결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절개지죠. 절개지고 뭐 여기가 이제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시공하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산마루 축구라 그래가지고 유형 축구 있죠.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과 주차장 사이에 이렇게 축구가 있죠. 이런 시설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떨어지면 이게 흙이 또 붕괴될 수도 있고 그다음 빗물이 또 덮쳐서 여러분들 집을 또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산마루 축구를 하게끔 우리가 이제 지침을 마련해 놓는데 여기서 문제는 산마루 축구를 하긴 하는데 이런 콘크리트 축구를 해야지 이게 영구성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강도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가는데 이거를 보통 시행사들이 돈을 좀 줄이려고 공사비를 줄이려고
이 콘크리트 제품 대신에 PE, 플라스틱 아시죠? PE 제품을 많이 써요. 이렇게 U자식으로 된 PE 제품 쓰는데 이거는 정말 시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공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PE 같은 경우는 이게 연구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흙이 이제 좀 쏠려 내려온다든가 빗물에 해서 이제 좀 수압을 많이 받으면 이 PE 배수로 자체가 이렇게 뒤틀립니다. 뒤틀리면 이제 배수도 잘 안 될 뿐더러 뒤틀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집안에 묻어넣었던 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비틀리면서 상승을 하다 보면 이 절개지 사면에서 비틀려서 상승한 그 밑에 공간을 침투해서 비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뒤틀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PE보다는 이 산마루 축구, 특히 여러분들 매매하려고 하는 타운하우스가 제일 상단부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땅의 평수라든가 뭐 좌양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 산마루 축구를 잘 해야지 여러분들 안전과 직결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행사 분들도 항상 이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안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행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 항상 건폐율과 도로의 폭을 이런 걸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한 가구라도 더 많이 넣으려고 무조건 단지화를 시킵니다. 단지화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멋있고 깔끔해 보이지만 그 조경,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경을 사서 들어오는 마당에 이 좋은 임야의 나무를 전부 다 훼손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사분들은 항상 이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개발을 해오면서 무조건 단지형 개발보다는 지형 자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중간중간 산속에 이제 집 가구수를 놓으면 자연 친화적인 단지가 형성되겠죠. 또 여름에는 이제 그늘도 형성돼 있고 또 가을에는 또 그만큼 눈에 쌓인 그런 산의 운치도 볼 수 있고 이런 어떤 어떤 시설 자체가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아직까지도 시행사나 시공사나 토목설계사무실이 무조건 건폐율 집 몇 개 평당 얼마 공사비 얼마 이래서 이제 분양 얼마에 하자 무조건 돌 쌓고 얼마에 하자 무조건 이렇게 단조롭게 갑니다. 이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행사분들이 우리 제천에 리송 포레스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리송 포레스트하고 전혀 연관은 없는데 리송 포레스트 가보시면 전체적인 임야에서 개발할 곳만 개발을 해서 산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집으로 형성을 해놨어요. 굉장히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시행사들이 만들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분들 꼭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아마 분양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많은 내용을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임야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수많은 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가 또 인터넷 어떤 카페라든가 이런 그냥 광고 쓴 그걸 보지 마시고 궁금하다면 토지 개발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으뜸토목 설계사무소 유튜브만 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개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점점 이제 그 가물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특히 형님들 산에 가서 담배 피지 마시고 산불 예방 잘 해야 됩니다. 꼭 조심하시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